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실은 이게 챗GPT에도 들어가 있지만 클로드랑 제미나이에도 약간 다른 형태인데 들어가 있고요. 실은 클로드에선 최근에 약관이 좀 바뀌어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승인승인 누르잖아요. 네. 최대 5년치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저장을 해요. 5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좀 네.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왜? 예. 실은 챗GPT 안에 우리가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아직은 예. 여기 가보시면 플러스를 누르면 저 뭐 더하기 네, 그죠? 표시가 있어요.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이 심층 이미지 만들기 때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에이전트 모드를 누르면 얘가 저 대신에 인터넷에서 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주문을 한다거나 예약을 한다거나. 지금 저게 돼요? 지금도 되긴 하는데 약간 느려요. 네, 느리긴 한데 예를 들면 여기도 있죠. 작업, 뭐 야놀자에서 뭐 이렇게 한데 6개월 바탕으로 캘린더 분석하기 막 이런 게 됩니다. 그 야놀자에서 지금 소장님이 어떤 숙소를 어디서 예약했는지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얘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한테 만약에 제가 근데 그런 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녀석한테 이미 이런 식으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메일 연결해 놓고 아하. 이메일 6개월 동안에 캘린더를 뭐 본다든지 뭐 캘린더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되긴 해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이메일은 제가 구글 거 쓰고 있어요. 음. 챗GPT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오픈 AI. 음. 그 회사가 구글 이메일을 끌어와요. 네. 내 아이디니까 네. 내가 허락하면 네. 아니 그러면 과거 몇 년치 이메일을 다 끌어와서 한 방에 그럼 날 학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는 거는 API로 던졌을 때 그 안에서 한번 주면 데이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게 실은 구글 제미나이가 요즘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구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미나이를 쓰면 되게 좋은 게 제미나이는 원래 구글 거고 캘린더나 이메일이 다 그 안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구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액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캘린더 분석하기 같은 것도 있지만 실은 여기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문하기 같은 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동되는 서비스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맛집 리뷰 같은 거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캐치 테이블 같은 그렇죠.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한테 제 캘린더 넣어놓고 오픈 테이블 들어가서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건데 데이트할 때 실제로 뭐 이런 거죠. 데이트를 할 건데 너가 오픈 테이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좀 해주고 예약을 해주는데 내 캘린더 보고 빈 날 있으면 예약을 해줘 라는 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저 대신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천천히 뭘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조금은 느려요 아직. 그래서 완벽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그 맥락에 그냥 예약을 찾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가 옵션으로 글루텐 프리라는 옵션을 넣으면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실제로 제가 여자친구에 대한 토를 얘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친은 다 좋은데 글루텐을 잘 못 먹어. 그래서 내가 데이트할 때 힘들다라고 했던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에이전트가 주문을 하거나 내용을 할 때 그 디테일을 하는 거죠. 디테일. 예약 잡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갖고 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좀 더 있으면 이미 미국에서는 좀 시작이 됐는데 오픈 AI 사이트 챗GPT 안에 쇼핑몰이 붙었고요. 결제가 붙었어요. 미국에서요?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파트너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여드릴 만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스 추가해서 예를 들면 여기 더보기에 가보면 부킹닷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킹닷컴을 누른 다음에 이런 게 돼요. GPT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건 여기 더보기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실은 이런 걸 다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킹닷컴 누른 다음에 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내 친구가 외국에서 홍대로 놀러 와. 그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좋은 숙소를 소개해주고 싶거든. 그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홍대를 잘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호텔은 좀 고급이고 매일 친구도 잘 보주고 수영장도 분위기 있게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죠? 너가 예약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킹닷컴 누르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냐면 챗 GPT 안에서 부킹닷컴 웹사이트를 실행을 시켜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킹닷컴에 들어가요. 그렇죠? 벌써 저렇게까지 됐어요? 네.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속하는 우리나라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게 예를 들면 부동산 앱,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그
앱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킹닷컴이 들어가졌죠. 그래서 롯데호텔하고 아만티 두 개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가격도 그리고, 나오네. 네. 그리고 심지어 왜 추천했는지는 또 챗GPT가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은 여기서 바로 예약이 아니고 지금은 여기서 view on booking.com을 누르면 부킹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이 안에서 결제도 되고 이 안에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이른바 플랫폼 전략이 되는 거고 슈퍼앱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뭐가 시작이 됐느냐? 쇼핑몰이 붙었어요. 요 안에. 쇼피파이 붙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월마트랑도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챗GPT 안에서 장 보는 거예요. 챗GPT 안에서 장 보는데 내 평상시에 스타일을 아니까 나 오늘 저녁 먹게 네가 메뉴 추천해? 그러면은 내 스타일대로 얘가 메모리로 기억했다가 그 안에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거네요. 응. 나 면도날 지금 다 달았는데 한 달치 면도날, 두 달치 면도날 좀 주문해줘. 그러면 이 양반이 질레트 썼었는지 도르코를 썼었는지 다 알고 네. 내가 쓰던 면도날, 내가 갖고 있는 면도기에 호환되는 거를 찾아서 주문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카드 결제까지 이미 미국에서는 붙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플랫폼 되겠다는 진짜 거죠. 슈퍼 에이전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계속 요즘에 추가하는 바가 우리가 사용자 8억 명이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면 광고, 유통, 플랫폼 원래 잘하던 샘 알트먼이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이잖아요. 샘 알트먼이 원래 비즈니스 쪽에서 그 VC하고 엑셀레이터 하면서 예를 들면은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그 우리가 알는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하고 독려한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는 거죠. 아, 이제는 언어 모델이 똑똑이 경쟁은 끝나가고 왜냐하면 웬만한 데이터 다 학습했으니까 물론 피지컬 AI로 가면은 데이터가 많지만 네네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젠 AI, 생성형 AI 쪽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더 학습을 대부분 했고 그죠?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거 말고 이걸로 뭐 하지? 돈 벌어야 되는데? 결국 쇼핑이죠. 그렇죠. 그러면 커머스로 가야지 돈 버니까 이야, 무섭다. 전 세계 8억 명이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저희 와이스트리트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AI 거품론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반도체 수요도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계속해서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샘 알트먼도 앞으로 뭐 매출이 뭐 10배 뭐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은 중심이 이 커머스가 있을 테고요. 그 네. 이거는 진짜 매출 단위가 엄청날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소장님 이런 거 보시기에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겠죠. 기존 산업이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AI 판에서는 이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품이라는 게 터지기 직전까지는 경쟁을 하잖아요. 아직은 그 이거를 거품이라고 해야 될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빅테크 플레이어들이 또 하나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경쟁이 시작되느냐? 오픈 AI가 이렇게 지금 이 안에다가 결제 붙이고 에이전트 붙이고 달리잖아요. 네네네. 구글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죠. 구글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쵸. 구글도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네 그 검색 시장의 제사를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카니발라이제이션 잠식되지 않으려면 네. 더 치고 나가야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 했다가 오히려 그게 잠식되더라도 내부에서 해야 되니까 요즘에 구글의 움직임을 보면 아예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걸 지금 제일 볼 수 있는 게 실은 제가 이게 PC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맥에서는 지금 이 그 오픈 AI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죠. 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글 크롬처럼. 네, 아틀라스라는 브라우저가 나왔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돌아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구글 크롬도 우리나라 버전은 아직 안 되는데 미국 버전에서는 에이전트가 크롬에 붙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처럼 네, 다 자체적으로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주문해. 그러면 마우스가 알아서 탁탁탁 움직여가지고 클릭을 하는 것들이 이제 동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그냥 반사적으로 쿠팡 앱 열듯이 나 쇼핑 필요한데 챗GPT를 열 건지 제미나이를 열 건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열 건지 네.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끝.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치 그때와 비슷한 거죠. 뭐냐면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앱 생태계 전쟁을 하던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 타임하고 비슷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애플이나 앱스토어, 그러니까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 있듯이 오픈 AI도 오픈 AI의 생태계 안에 파트너들을 지금 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야 우리한테 이런 거 해주면 너네 거 먼저 밀어줄게라는 걸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호텔 뭐
인터넷 쇼핑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패션몰 네, 등등등 그렇죠, 다. 네, 그걸 국가별로 모으고 있어요. 국가별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 안에 월마트가 붙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큰 의미를 가져요. 난리 나죠. 왜냐하면 아마존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각 국가별로 통신사를 누구랑 골랐을까? 그 파트너 그때랑 비슷해요. 예. 2등하고만 골랐거든요. 2등하고. 일부러 1등은 안 들어오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2등 너 1등 이기고 싶지? 응. 나랑 같이 하자. 예. 동맹. 예.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일본의 소프트뱅크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 KT가 제일 먼저 KT 였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저는 똑같이 쓰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야.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AI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비즈니스로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계속 맺으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픈 AI 진영이 이길 거냐 아니면은 제미나이 진영이 이길 거냐 아니면은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진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들끼리 싸울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더 커지긴 할 거다. 근데 그게 언제 터지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2026년은 확실한 건 이제 우리의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이들이 리더십을 가지려는 그림들이 계속 좀 보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어떤 쇼핑 사업자들 여러 온 오프라인 사업자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할 텐데 네. 제일 위험한 건 오히려 그 온 오프라인에서 이들과 동맹 맺지 않고 경쟁하려고 하는 기존의 1등 사업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예를 수도 들어서 있는 거죠. 쿠팡이 뭐 제미나이나 오픈 AI랑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쇼핑몰 사업자들이랑 쿠팡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예. 최근에 우리가 이러한 챗GPT나 생성형 AI를 쓰면서 예. 가장 덜 하게 된 행동이 뭘까를 생각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게 귀찮아요. 네. 한 방에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검색을 덜 하게 됐잖아요. 네. 구글 사이트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잘 검색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런 쿠팡이나 이런 데의 경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검색 사이트에 쿠팡이 광고가 뜨거나 그렇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유도를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챗GPT 안에서 다 한다. 제미나이 안에서 다 한다. 그러면 쿠팡으로 가는 경로가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요즘에 제로 클릭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그런 형태에서 AI에게 간택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되게 기회와 위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 내가 조금 밀려 있는 타이밍이면 저런 애들하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 배고파 하면 우리 사이트 먼저 어떻게 뜨게 할 거냐. 배고파라고 했을 때 우리 쇼핑몰에서 바로 사람들이 결제를 어떻게 붙이게 할 거냐. 정말로 플랫폼 비즈니스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방식만 놓고 보면 네. 포털 사업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네한테 광고 주는 사람 상단에 띄워주고 자기네 블로그 카페 자기네 커뮤니티를 먼저 띄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수익화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오픈 AI가 됐든 구글 제미나이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광고 제휴, 검색 제휴, 돈 주는 플랫폼들을 띄워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 자체의 또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에서도요. 예. 실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정리해서 추천해주는 것들이 먼저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가 지금 구글도 보면 구글에도 AI 검색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글에 AI 검색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가 알고 그런 광고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광고를 한다고 해요. 보이지 않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해주는 방식이나 내용에 맞춰서 그 광고 템플릿에 맞게 또 들어가는 광고 시스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광고랑 또 다른 방식으로 광고를 받고 있는데 그럼 또 이 광고 방식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미는 쪽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제 결국 포인트는 정보와 광고의 블렌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걔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걔는 아니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을 모집하면서 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기존 앱스토어보다 좀 낮게 아니면 그런 형태들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방식의 광고가 붙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용자들한테 이게 조금 더 AI가 잘 보여주는 거다라는 형태로 갈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에 광고를 하고 있던 네이버나 구글 역시도 이 변화에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물량으로 광고하는 데들 말고 정말로 핵심 키워드나 아주 우리가 말하는 버티컬의 키워드를 잡기 시작하는 곳들이 네. 생각보다 효율 있게 광고할 수도 있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타겟팅을 잘하면 예. 그 타겟팅에 있어서 일반 키워드 광고보다 되게 효과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특정 키워드에 그냥 돈 많이 넣으면 거기서 상단. 올라가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AI가 아까 보신 것처럼 호텔 추천할 때도 이렇게 복잡하게 키워드 넣고 하는 거에 올려줄 때 그때 나오는 키워드라고 하면 키워드의 조합이나 특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광고가 많아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으로 광고에 대해서 좀 밀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연구들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AI-EO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AI 검색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GEO라고 해서 이제 제너러티브한 생성형에 대한 검색 최적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의 SEO,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에 내 거 어떻게 잘 걸리게 할 거야, 광고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들이 또 완전히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다. 이제 광고 마케팅 노출시켜야 되는 분들은 이제 머리 터지는 거죠, 이제. 맞아요. AI에게 간택되어야 하는. 그리고 또 아까 그 예약하는 거, 그 호텔 검색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캘린더 연결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가 왜 스마트폰 시리나 빅스비 불러가지고 뭐 무슨 뭐 알람 설정해줘, 몇 월 며칠에 뭐 해줘까지는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AI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관리에다가? 챗GPT에서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네.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 모드. 네.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를 눌러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어디 있냐면 더 연결하기에 가보면 네. 활성화된 앱 및 커넥터로서 이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앱 같은 게 많이 들어왔네.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여러 가지 앱들이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앞으로 더 그러면 많아지겠죠. 네,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구글 캘린더를 연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 연결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고민하는 것 중에 구글 캘린더를 고르겠다. 예. 그죠? 그리고 웹 검색은 끄겠다. 어. 구글 캘린더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작업의 샘플로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예. 지난 6개월을 바탕으로 캘린더 분석하기가 있죠.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하는 소장님의 겁니다. 일정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했는지.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제가 개인으로 쓰는 그러니까 회사 캘린더를 많이 쓰는데 여긴 개인 캘린더라 별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누구 만났는지, 그죠? 누구랑 여기서 데이트하는지. 에이전트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녀석이 이거를 갖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은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챗GPT보다 재미나이. 속도로 보면 제미나이도 있지만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코멧이란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 코멧이란 브라우저는 꽤 이런 걸 잘합니다. 그것도 다 내 캘린더 같은 거 아이디 네, 주면은 다 연동을 연동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제 일정 개인 일정 파악할 때는 걔한테 다 연동해놓고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좀 챙겨야 될 일정 좀 알려줘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얘가 제 일주일치. 캘린더랑 이메일 보고 이번 주에 이거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야, 거의 뭐 회사 이렇게 딱 사무실 들어갈 때 네. 가방 던져놓으면서 비서한테 이번 주 일정 뭐 있지? 뭐 물어보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것들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네, 한번 제가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그 퍼플렉시티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여기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거든요. 얘한테 저게 지금 코멧 브라우저예요? 네네, 코멧 브라우저. 캘린더와 이번 주정 꼭 챙겨야 할 일정 및 스케줄. 지금 소장님 일정을 보고 그러면 이 녀석이 제가 연동해 놓은 이메일이나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게 아까 지금 구글 캘린더 연동시킨 거거든요. 네네. 네. 얘가 이 안에서 이제 터미널 갖고 체크업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걸 보는 거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제 캘린더에 있는 내용을 얘가 6개월 동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면 뭐 주간 업무 회의, 미팅 뭐 이런 거 나오네요. 네. 제 모든 캘린더를 저거는 얘가. 사실상 거의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다음에 포렌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느낌이, 있어요. 네. 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됐네요. 6개월 동안에
제가 했던 분석을 얘가 와. 미팅은 이렇게 했고 시간 이렇게 했었고 비즈니스 어떻게 했고 어휴, 그래서 밥이 사실입니다. 인사이트 뭐가 나왔고 미팅 뭐 했고 가족 일정 있었고 대전 출발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표도 만들어줘요? 예, 뭐 이렇게 나오고 여행 일정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와. 예,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 이메일하고 막 섞여가지고 캘린더가 이런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캘린더를 제대로 회사 거. 등록해놨다 내용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해도 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챗GPT 안에 여러 가지의 에이전트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나를 좀 돌아보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도 꽤 괜찮고요.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쓰는 노션 페이지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웹으로 검색한다든지 와, 장난 아니다. 이런 요소들을 쓰면 꽤 괜찮기 때문에 거의 혹시나 사통팔달이네요. 그렇죠. 혹시나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쓰시면 좀 아깝긴 해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아니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돈만 내놓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숙제를 위한 답변만 받아내고 하는 거 너무 그쵸. 아깝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 어떻게 잃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챗GPT한테 내 데이터를 학습 안 시키게 하는 옵션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습을 안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맞춤형으로 답변을 받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AI가 예. 내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내 거에선 잘 돌아가는데 네. 내가 한 정보를 음. 오픈 AI 실제 원 서버에서 넘기지 말라고요? 네, 제 데이터를 갖고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 그러니까 이 GPU 자체 엔진 자체가 내 데이터를 갖고 내 개인 정보를 갖고 학습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대화는 잘하는데, 예민하죠, 좀. 네, 그래서 신경 그런 쓰이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실은 있어요. 오.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것도 여기 설정에 가면 예. 여기에서 개인 맞춤 여기 데이터 제어라고 있거든요. 데이터 예, 제어. 예. 설정에서 데이터 제어에 가시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샘 알트먼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오픈 AI가 이거가 원래는 대부분 다 켜져 있으실 거예요. 기본값이? 네, 기본값이 켜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무조건 기본이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용자님의 가져가라고. 콘텐츠를 갖고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챗GPT를 더 나은 챗GPT로 성장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챗GPT에 학습할 때 너 콘텐츠 갖고 모델 훈련시켜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픈AI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서비스 하는데 너희도 좀 줄 거 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뭐 보면 땅파스 장사하냐, 무료나 이러고. 가성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유료 써도 그게 솔직히 이제 수치타산이 안 맞잖아요. 네. 이 기능이 왜 생겼느냐?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너네 개인정보 이거 맘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소비자들한테 선택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옵트아웃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꺼놓고 쓰시면 그죠? 한 방에 잘 꺼지지도 않네요. 누르는데 제가 켰다가 끄니까 얘가 네. 아쉬운지 네. 잘 안 꺼져요. 이제 꺼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데이터를 이제 모델 훈련할 때는 안 쓴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가공하러 가져가진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밌다. 로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러면 기업에서 쓸 때 이렇게 하면 안전하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용 민간 파일을 만약에 올리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도 얘가 파일 올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그쵸. 분석을 할 때 파일을 올리게 되면 그 올린 내용이 잠깐이지만 임시 클라우드에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엑셀 파일을 한번 올려서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분석한 게 하루 지나거나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떠오르지 않는데 몇 시간만 좀 지나면 그 파일을 임시 클라우드에 삭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는 가는 거니까 기업용은 웬만하면은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를 좀 쓰시거나 비즈니스 버전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죠. 오픈AI 같은 그런 AI 기업들도 어찌됐든 간에 서버의 용량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잠깐만, 펄스 기능이 뭐였죠? 펄스. 봤는데? 네네네. 펄스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이제- 챗GPT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녹화 기준으로 프로 사용자만 볼 수 있거든요. 프로 사용자. 근데 프로 사용자가 $200 내야 되잖아요. 넘어가야겠네. 네, 그냥 뭔지만 비싸죠.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보여는 드릴게요. 왜 네, 이게 네, 네. 중요하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AI가 예. 나한테 이제 뭔가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펄스의 강력함은 뭐냐면 펄스는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그럼 말을 어떻게 거느냐?
실은 이거는 이 PC 버전에서는 그 느낌이 좀 잘 안 나는데 모바일로 가면 얘가 딱 로그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마치 뭔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말로 나를 반겨주는 어떤 팀장이나 가족처럼 어서 오세요. 자, 어제 하던 얘기 계속 해볼까요?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좋으니까. AI 2026 트렌드의 활용백과 김덕진 소장님의 신간 책 내용 바탕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 펄스로 들어갑니다. 네. 펄스. 여기 펄스라는 게 저한테 보이잖아요. 펄스. 네. 펄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덕진님 안녕하세요. 한 번씩 보고 싶은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누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했었던 얘기들이 나오네요. AI와 용동 협장의 경제 스토리. 이건 뭐냐면 제가 아들하고 했었던 얘기로 경제 동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쩐돌이 AI 금융 코치로 진화하다. AI 브랜드의 감성 중심 통합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예. 제가 실은 최근에 군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요청받은 게 있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얘가 최근 군교육 프로젝트 얘기도 와닿아요. 육군용 교본 뭘 만들까요? 교사이자 학습제. 그리고 요거는 좀 나중에 가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정 기업에 제가 지금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의 에이전트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요즘에 AI와 인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책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당신의 AI 2026 백과와도 닮은 출판 구조의 변화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가 대화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녀석이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누르면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챗GPT UI에서 계속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회의 참여하듯이. 그렇죠. 그럼 이제 어제 저랑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챗GPT한테 뭐 임원에 대한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임원에 대한 강의는 아이디어를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다음 날 되면 오늘 그 CEO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런 오프닝 어때요? 라면서 이제 AI에 대한 재미있는 어떤 오프닝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누르면 얘가 거기에 서서 프롬프트를 쓰지 않아도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갑자기 POD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챗GPT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아침에 신문 읽듯이 아니면은 그렇죠. 주간지 월간지 인사이트 있는 거 네. 유료 구독하듯이 네. 근데 저거를 나에게 맞춤형으로 해서 보여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때 이제 산업 분석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AI 산업이나 그 HBM 관련 막 이런 얘기들 막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관련 주식들에서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라고 떠요. 그럼 누르면 그 뉴스를 또 챗GPT가 정리한 포맷으로 나와요. 그럼 그걸 갖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펄스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저희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저게 그 최신 데이터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날의 뉴스. 그날의 뉴스를 가져오게 하는 건 태스크 기능을 가지고 스케줄링에서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어제 내가 대화했던 것 중에 뉴스를 항상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가 맞아. 어제 지금 우리 주인님이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에 맞춰서 오늘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뉴스가 뜨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어제 최신 뉴스를 가져오겠죠. 오늘 최신 뉴스. 그러니까 이게 200달러면 네. 부가세 하면 220달러일 거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만 원 네, 그죠.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30만 원의 가치를 합니까? 솔직히?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신기술을 전 먼저 써봐야 되니까 쓰는 건데 조만간 이런 것들도 22달러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만약에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쓸 때 220달러짜리도 좀 가치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쓰실 때 22달러짜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쓰시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돈을 만약에 내가 좀 더 AI 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그록이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걸 유료를 하나 정도만 더 등록을 하셔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서 쓰시는 게 훨씬 좋다. 너무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신기함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덕진 소장님한테는 네. 거의 뭐 AI처럼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네.